우리 몸의 하수구 대장에 암의 적색 경고가 불고 있다. 최근 20여 년간 무려 20배나 증가하며 위협적인 속도로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대장암. 하지만 대장암 환자의 70%는 치료 시기를 놓쳐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서양인만의 질병이라 알려졌던 대장암, 이제 더 이상 안심할 순 없다. 과연 대장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10년 사이 발병률이 50%, 사망률은 무려 100%나 증가한 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암은 바로 공포의 암으로 불리는 대장암입니다. 네, 그 대장암은 한국인의 6대암이라 불리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 수치를 기록하였고요. 불행히도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새롭게 다가온 대장암,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암 시리즈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으로 대장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도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 대장학문외과 유창식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대장암이 위협적일 정도로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다는데, 교수님,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네, 대장암은 유방암과 더불어서 네. 가장 대표적인 서구형 암입니다. 네. 서구형 암이라는 것은 서구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점점 좋아지면서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 서양인들을 닮아갑니다. 예. 먹는 것, 또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 서구형 암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장을 쭉 펼쳐보면 한 1.5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어느 부위에 가장 그 암이 또 잘 생기고 각각 생기는 부위 따라서 좀 증상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교수님? 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직장은 항문에서 한 15cm 정도를 마지막 대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직장이라고 하고요. 또 결장은 발생학적으로 우측과 좌측 결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가장 많은 부위는 역시 직장이 되겠고요. 결국은 대장의 마지막 부위죠. 거기에 한 50%가 생깁니다. 또 결장의 좌우 공이 한 나머지 25%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지면 대장의 좌측 마지막 부분에 집중적으로 네. 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암이 이제 발생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이 우측과 좌측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좌측과 우측에 생기는 대장암이 자라나는 모양이 다릅니다. 우측에서 자라는 암은 이 버섯 모양처럼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증상이 환자가 별일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배를 만져봤더니 배에 무슨 덩어리가 잡힌다든지 예. 거기서 출혈을 조금씩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쌓여서 어지럽고 왠지 빈혈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빈혈이 있다. 그걸로 역으로 추적을 해서 대장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평상시에는 그냥 복부 불쾌감, 경미한 통증 이 정도밖에는 증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좌측 대장암은 자라는 모양이 그 대장의 안쪽을 좁혀가면서 장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 변하고 다른 변습관, 예를 들면 평상시 변을 잘 봤는데 변비 증상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네.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아니면 없던 설사, 물변 같은 게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네. 나타나고요. 또 거기서 출혈을 하게 되면 바로 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혈변을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보통 이제 변비가 있거나 변에 피가 보이는 혈변 같은 게 생기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어제 과음해서 이러고 미루시는데, 하지만 이럴 때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대장암을 진단받고 또 치료를 받을까요?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 몸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대장. 대장은 소화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소장으로부터 받아 그 중에 포함된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해 배설에 적절한 대변을 만들고 이를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대장은 작은 창자를 통해 넘어온 그런 액상의 변에서 물과 전해질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변을 반고형성 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찌꺼기는 장에 있는 그런 세균총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타민 B, K, 아미노산 등을 흡수를 하게끔 해줍니다. 최근 이러한 대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장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인데, 그럼 대장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기 진단이다. 조영제를 넣고 엑스레이를 이용해 대장의 모습을 확인하는 대장 조영 촬영술이나 내시경을 통해 대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암이 의심되는 경우엔 조직 검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대장 조영 촬영술보단 대장 내시경을 주로 하는 편이다. 대장 내시경은 검사와 동시에 조직을 떼어내어 종양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장 용종을 다 제거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게 어떤 조직학적 성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양성으로 나온다면 뭐 일단 다 띄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중에 일부가 악성 종양이 있다 그러면, 즉 암이 있다고 하면 추가 절제를 하든지 아니면 절단면이 깨끗하다면은 추후 관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근 대장암 검사를 받은 50대 이상 검사자 5명 중 2명은 대장암 전 단계인 선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의 95%는 용종이나 선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관상형 용종, 그리고 육모관 상형 용종, 육모성 선종 순으로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용종이나 선종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대장암의 경우는 선종의 형태로 약 10여 년 정도의 증상이 없이 지속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검사를 통해서 선종을 발견해서 조기 제거하면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대장암. 대장암의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 치료 방법은 일단 항암 치료가 우선이 되겠고요. 만약 대장암에 의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게 되겠지만, 수술 방법에는 개복술, 복강경 혹은 요새 그 로봇 수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의 완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외과적 절제술이다. 말 그대로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이다. 그 방법에는 메스로 배를 갈라 종양을 제거하는 개복술도 있지만, 작은 종양인 경우 굳이 개복하지 않고서도 복강경이나 내시경을 통해 제거하기도 한다. 수술 전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 그 치료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대장암이 생겼다고 무조건 비건할 일은 아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완치율도 높기 때문에 조기 검진만 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 진단 당시 전이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더라도 한 절반 정도에서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그 조기 병변을 발견해서 제거해주면은 실제로 발생할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조기 병변인 선종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주는 것이 그 대장암을 정복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 내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만이 대장암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자. 예, 화면 잘 봤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뭐 조기 발견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대장암도요, 조기 발견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대장암의 조기 생존율은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장암 조기에만 발견해 치료를 하시면 네. 90 내지 95%의 환자가 모두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암을 보통 1기에서 2기, 3기, 4기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예. 이제 1기를 우리가 조기라고 얘기를 하죠. 2기가 되면 완치율이 네. 우리가 보통 5년 생존율을 가지고 완치를 얘기를 하는데, 완치율이 약 80% 정도가 됩니다. 네. 3기로 넘어가면 이게 한 60% 정도로 떨어지고요. 예. 4기 대장암이 되면, 4기라는 건 이제 다른 데 전이를 한 말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말기 환자를 우리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그 치료 성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이된 부분, 간이나 폐나 이런 부분을 절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약 35% 내지 40%가 완치가 됩니다. 무려. 다른 암에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병소를
절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약 5%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렇게 뚝 떨어지는 치명적인 네. 예, 암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뭐 발견을 하려면은 관장도 해야 되고 조영술 같은 경우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꺼려하시는데 이런 내시경 검사나 조영술 말고도 다른 그런 검사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물론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은 대장 내시경이 가장 정확하겠죠. 네.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대장 조영술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그럴까요? 요즘엔 CT 그 기계가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CT를 보통 찍는 것처럼 찍어서 그 CT 영상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내는 CT 내시경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대장 내시경보다는 좀 환자들이 덜 불편하고요. 그 정확도가 무려 한 90%에 가깝기 때문에 네. 대장 내시경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 약국을 찾았는데요. 그곳에 대장암 진단 그 시트를 권하던데 진단 시트를 통해서 대장암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뭐 이러한 진단 방법이 대장암 판독에 효과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 시트는 이 대장에 나오는 잠혈,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을 찾기 위한 검사 방법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장암을 그 일반 검진에서 그 조기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대변 검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 네. 대변에 혈흔이 보이면 이게 장에서 나오는 피기 때문에 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장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 정도 수준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시트 한 장으로 이 혈액이 있다 없다 정도를 판명하는 것이지 그게 대장암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시트만 갖고는 크게 모르니까 정확한 조심해야 말씀입니다. 될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가 앞선 그 화면에서 대장암 개복수를 통해서 그 대장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봤는데요. 이 밖에도 그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다른 암도 비슷하지만 대장암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역시 수술입니다. 또 수술 이후에 그 국소 부위의 암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직장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수술 뒤에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전신적인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조기암이냐 진행암이냐에 따라 그 수술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기암의 경우에는 간단히 내시경 절제술만 가지고도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진행암의 경우에는 역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수술 방법에는 전통적인 개복 수술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환자한테 조금 덜 불편하게 또 상처도 좀 덜 만들고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해서 수년 전부터 복강경 대장 수술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복강경 대장 수술은 지금 직장암을 제외하고 대장암 치료에는 거의 개복 수술과 대등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직장암에 대해서는 아직 이 연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로봇 수술이 또 직장암 수술에 또 도입이 돼서 일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겠고요. 어떤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또 받아야 하는지 정혜실의 특급 정보에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자, 함께 한번 보시죠. 네, 혹시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대장암에 걸린 건 아닌지 그동안 불안하셨죠? 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장암의 가장 큰 특징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원인 불명의 만성 설사가 있거나 항문 출혈 등의 배변 습관이 이상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변 검사에서 잔물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대장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랫배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유 없이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시죠? 네, 이는 단순한 통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장암이나 용종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대장암 위험군에 속하므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을 조기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시간 없다고 또 돈 없다고 대장 내시경 소홀히 하지 말고 조금만 여유 내어 대장암 공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유, 대장 내시경은 좀 항상 언제나 전 꺼립니다만 네, 화면 잘 봤습니다. 대장암은 뭐 그 어떤 암보다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죠. 뭐 이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주변 환경을 조금만 바꾸신다면 대장암을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대장암을 극복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그 네. 수술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그가 대장암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비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용인의 한 등산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엔 오늘도 산을 오르는 다정한 한 중년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와 한 발 한 발 맞춰가며 산을 오르는 원흥섭 씨. 그가 아내와 산을 오르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0년도에 제가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건강을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몸이 내 스스로가 좀 주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등산을 시작했는데 8년 전 대장암 3기 환자였던 원흥섭 씨. 복통과 변비 증세가 있었지만 예스럽지 않게 여긴 것이 화근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설사를 좀 많이 했어요. 하고서 한 3개월, 그러니까 2000년도 5월부터는 변비가 생겨가지고 화장실을 거의 못 갔어요, 제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3일도 못 가고 4일도 못 가고 또 설령 간다 하더라도 이게 화장실 가고 난 다음에 그냥 시원하지를 못해요. 남편의 대장암 판정은 아내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진찰실에서 나오시는데 얼굴이 백지장 같더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뭔가가 이상하다 하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래가지고 한 서너 시간은 내 정신이 아니고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그는 대장암 환자였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법이 무엇일까요? 대장암 예방을 위한 원흥섭 씨만의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날아가 봤는데요.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저도 고기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와 술을 좋아하던 원흥섭 씨의 식성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완전히 식생활 자체를 바꿨습니다. 냉장고 안을 한번 열어다 볼까요? 자, 제가 이제 그러면 드는 이 과일하고 이걸 좀 보여드리겠는데, 우와, 과일과 채소로 가득가득한 냉장고 안. 대장암 3기 판정 이후 암세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식이섬유, 대장암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섬유소를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대장 통과 시간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희석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의 독성 물질들을 빨리 배출시킴으로써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높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식이섬유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냉장고로 가죠. 냉장고에서 찐 마늘에다가 꿀을 약간 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5년간을 제가 들고 있는데 이게 장 기능에 상당히 좋다고 해서 지금 장복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효과에 탁월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 마늘. 그는 이 마늘을 하루에 3개 이상 매일매일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느 보양 못지않은 그만의 건강 주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식이섬유 건강 주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표고버섯, 당근, 살짝 데친 시래기, 물을 넣고 5시간 동안 팔팔 끓여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건강 주스를 물처럼 수시로 자주 마셔준다고 합니다. 힘든 투병 생활로 인해 오히려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는 원흥섭 씨. 앞으로도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와 꾸준한 운동 관리로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내 아내 대장 건강. 잘 지키세요. 네, 저희가 잘 봤습니다. 네. 그 건강을 사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조금만 먹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사실 네. 누구나 알고는 있습니다만 몸소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원흥섭 씨는 바로 이 기본적인 건강 상식을 몸소 실천하면서 대장암을 극복했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뭐 그럼 저도 이제 화면을 봐서 압니다만 고기를 적게 먹고 식이섬유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대장암 예방을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요? 네. 대장암의 이 발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크게 네. 우리가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요. 예. 하나는 위험인자, 대장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많이 생긴다 네. 하는 그런 위험인자가 있고요. 반대로 방어인자가 있습니다. 이런 걸 먹으면 좋다 그런 게 있죠. 위험인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고기, 육류입니다. 육류는 그 육류를 섭취하면서 그 육류를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즙이 분비가 됩니다. 간에서 예. 만들어진 담즙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담즙이 대사 과정에서 2차 담즙산으로 바뀌게 되고 이 2차 담즙산이 바로 대장 점막에 아주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발암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고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이 철분 성분 네. 이게 대사가 되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발생기 산소가 또 발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 국가일수록 대장암 발병이 높은 그 비례 관계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반면에 또 야채 같은 경우는 야채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 소화가 덜 되지 않습니까? 예. 찌꺼기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많이 남는 게 대장의 부피를 늘려주게 됩니다. 네. 또 그게 잘 배출되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예. 대변의 양이 많아지고 음. 그 대변의 양이 많아지니까 대장 운동을 할 때 이게 쑥쑥 빠져나가기 충분하게. 때문에 네. 대장 통과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그 발암인자 네. 혹은 독소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대장 점막에 접촉할 수 있는 그 농도가 줄어들고 네. 통과 시간이 빠르니까 접촉 시간이 짧아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니까 대장암에서 조금 그 위험이 덜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어 식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참 그렇군요. 야채가 참 좋은 그런 부분인데요. 네. 그 대장암 예방하기 위해서 그 밖에 어떤 음식들을 또 섭취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만 네.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 선조들이 즐겨했던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대장에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건강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입니다. 네. 비빔밥에는 수많은 야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야채들을 먹으면 굉장히 아까 얘기한 그런 기전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좋고요. 또 과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반면에 흔히 알려진 유해 식품인 술, 네. 담배 뭐 이런 것들은 역시 대장암 발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류, 동물성 지방과 더불어서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정기 검진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이게 또 걱정 없이 좀 지나갈 수 있는지요? 우리가 보통 학회에서 네. 그 권유하기로는 대개 일반 환자들, 일반 집안에 대장암 환자가 없는 그런 건강한 분들은 한 50 정도 연세가 되면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한 5년 간격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집안에 가까운 부모, 형제, 가까운 친척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네. 한 4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고 한 3년 간격 보통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조기 대장암 환자들이 결국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일반 정기 검진 프로그램에는 대장 내시경 같은 대장 정밀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반 정기 검진에도 아까 얘기한 대변 검사의 잠열 반응 검사라든지 네. 뭐 이런 또 그 혈액 검사 중에서 대장암 수치를 보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두 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니지만 그런 검사 과정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환자들이 대장 내시경을 또 받았을 때 여기서 조기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건강 검진이든 혹은 대장의 정밀 검사든 규칙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제가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오겠다 했던 집사람이요. 꼭 이걸 한번 여쭤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이제 많은 변비를 또 이제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관장약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장기적으로 이런 관장약을 사용을 하는 게 대장암과 관련이 있는지요? 이거 좀 꼭 여쭤봐 달라고 그러네요. 관장약 사용 자체가 대장암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비를 해결할 목적으로 관장약을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대장의 정상적인 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 변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식생활 개선, 운동, 또 필요한 경우에 몇 가지 그 약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관장요법은 아주 심한 경우에 응급조치로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한두 번 쓰는 것이지 이걸 습관적으로 하면 결국은 대장이 무력증에 빠져서 결국 그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장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으셨죠, 정 선생님? 관장약 그렇게 함부로 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옛날 궁중에서는 임금님의 변 색깔을 관찰하면서 임금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변 색깔이 밝은지 검붉은지 살펴보면 건강을 체크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세월의 흐름에도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변은 신체의 건강을 상징하죠. 대장암이 생기면 변이 변합니다. 잦은 설사나 변비 또한 혈변이나 복통 등은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쉬운 특징이거든요. 그 자신의 배변 습관엔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는 시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서울 아산병원 대장학문외과의 유창식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확실하고 더 명쾌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